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제이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옆자리 선배 때문에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위주, 잡담, 가족 자랑을 한없이 하는 걸 다 들어주어야 하고 기분대로 행동하기까지 해서 업무보다 이분 때문에 더 피곤합니다. 당연히 마음속으로 싫어하면서도 티는 내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선배와 친한 다른 여직원이 슬쩍 속내를 비추더라고요. 저만 소갈이하다 공감하는 사람이 나타나니 마음을 열고 빠른 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그 직원은 선배 험담을 속시원히 했고 저는 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직원은 저와 있을 때는 선배 험담을 하면서도 막상 실제 생활에서는 선배를 더없이 따르고 사적인 연락도 허물없이 합니다. 회사에서 갈등이 생기면 선배 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사회생활에서 적당히 본심을 감추고 잘 지내야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제 앞에서와 선배와 함께 있을 때의 태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제 앞에서 욕하는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선배에게 달콤하게 잘해줍니다. 힘든 회사 생활에서 그나마 그 직원과 소통하며 위로를 느끼던 저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그 직원은 왜 저한테 접근했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본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직원하고도 선을 그어야 하나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듭니다. 제가 인간관계에서 너무 탄력성이 없는 건가 싶어서요. 저는 두루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에 없는 행동까지는 잘 못합니다. 이런 저에게 잘못이 있는 걸까요? 원래 저 정도로 해야 사회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현명한 태도로 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사연자님 혼란을 빨리 잠재워 드릴게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모르겠어.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개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런 유형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꼭 사연 속 직원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사연에 나오는 그 이상한 직장 선배보다 그 직원이 훨씬 더 해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인식할 때 다른 사람을 도구로만 보기도 해요. 도구로 본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고? 이거 누구나 다 이런 거 아닌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게 인간 본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람이라는 존재를 너무 단순하게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 삶의 무게가 있으니까 결국 자기 이익대로 행동하게 되기는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타적인 부분이 꽤 있어요. 내가 받을 게 없으면 주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드물어요. 만약 길 가다 모르는 노인분이 심하게 넘어지신 걸 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서 눈앞에서 그런 장면을 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나 말고 누가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없다면 대개는 본능적으로 막 뛰어가서 괜찮으신지 여쭤보면서 일으켜 드리고 상태가 안 좋으시면 119 부르거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 건 정말 나한테 돌아올 일이 없는 일일 텐데도 대개가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성만큼이나 이타성도 어느 정도는 본능이에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또 만나서 어떤 형태든 이득이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도요. 일단 관계를 맺었다면 바라는 거 없이 호의적으로 대하는 게 더 평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을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말 그대로 도구로만 보는 거예요. 이건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같은 인격장애 유형 중에 한 특성으로도 나오는데요. 꼭 그렇게 분류되지는 않는다 해도 이런 특성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로워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 그 특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관성이 없어요. 사람한테 중요한 미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일관성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신뢰와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짓이 섞여 있으면 말이든 태도든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일관성이 없고 막 왔다 갔다 그러게 되어 있어요. 사기꾼들 특징이 말을 할 때마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기억력이 안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는 자기가 토종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정복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음에 말할 때는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냈다고 해요. 부모님 직업도 말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게 사기꾼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원래 거짓말 1개를 하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평균 20개 정도의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해요. 거짓말 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 창의력 발휘하면서 전두엽을 혹사시켜야 하는 일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피곤해서라도 대체로 진실의 범주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사기꾼 얘기가 아니라 관계에서도 적용되거든요. 꼭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 대하는 사람들은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아요. 어떨 때는 친절하고 다정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세상 야비하기도 하고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굴다가도 어떨 때는 세상 무시하기도 하고 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잠깐 알았던 사람도 이런 면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직업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썩 처지가 좋지는 않았어요. 저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하고 만나거나 소통만 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고 세심하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게 느껴져요. 뭔가 허세가 많은 줄 알았는데 또 얘기하다 보면 소박하고 진실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건 없었는데도 정서적으로 그 시기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비슷한 처지인데 뭔가 더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저를 보면서 자기 충족을 했던 거였어요. 자신의 장점이나 나은 점을 보면서 감탄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관계에서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는 건 관계를 도구로 생각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유용한 도구가 그때그때 달라져서 그래요. 만약 사연자님 사연 속 그 직원분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면요. 선배분의 호의가 필요할 때는 그 선배분이 유용한 도구니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선배분 욕을 하고 싶은 욕구를 풀고 싶으니까 사연자님하고 있을 때는 또 사연자님이 도구가 되는 상황에 충실한 거예요. 사연자님은 원래 사회생활은 저렇게 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무리해서 막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연자님은 그분이 사연자님을 도구로 쓰는 사람인가 알고 싶으시면 그 선배분 험담을 공유하는 걸 딱 그만둬 보세요. 사연자님은 지금도 그 선배분 험담은 직원분한테 듣는 것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듣는 것도 해주지 말고 그냥 화제를 돌리거나 반응하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평소처럼 잘 지내는 거예요. 만약 그 직원분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알아서 사연자님한테서 멀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도구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런 성향은 타고나거나 아니면 인격 형성 과정에서 굳어지기도 하는데요. 간혹 자기 처지가 나빠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에 이런 면이 두드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힘들어지면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심리학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살기 힘든 하층민일수록 상류층보다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이타심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체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일관성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물으세요. 그러면 변덕이 심한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인 거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다 사람을 도구로 보는 거냐? 이러시는데요. 변덕이 심한 사람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있어요. 얘는 변덕이 심하니까 또 마음이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 파악도 쉽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정서적으로 혼란을 주지는 않아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관성을 유지 못하고 마음에 혼란을 준다면 그런 사람은 조금 조심스럽게 길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도와 다르게 주변 사람들이 자꾸 피해를 봐요.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들이 외톨이로 혼자 지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거나 뭘 베푸는 것 같은 행동을 굉장히 잘해요. 낯선 사람한테서 호감을 얻어내는 거에 아주 능숙해요.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면 목적이 어떻건 간에 일단은 사람을 옆에 붙잡아 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도 뭘 자꾸 주려고 하는 행동을 해요. 아주 작은 선물을 끊임없이 주기도 하고 뭔가 도움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참 많은 걸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거나 공평하게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주는 일들은 대체로 결과가 안 좋아요. 그게 도와주는 형식만 취해서 그러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흉내만 내는 도움이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당연한 게 사람을 도구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사용하고 버리는 게 당연한 도구가 나보다 잘 되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를 돕게 만드는 구실이 되는 정도, 딱 거기까지만 형식적인 도움을 줘요. 그 이상으로는 하지 않는 게 그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칙이에요. 너무 일이 잘 풀리려고 하면 은근슬쩍 그 일에서 빠지거나 진짜 심한 경우는 몰래 방해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꾸 저 사람이 끼기만 하면 뭔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날 도와줬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원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호의로 해줘도 뭐가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죠. 제가 말하는 건 이미 여러 신호가 있었을 때 또 하나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면 사실 피해자인 나 자신도 뭔가 쎄한 기분을 이미 느껴요. 나한테 뭐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여서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일이 너무 반복된다면 한 번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오래되고 가까운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이거 관계에 서투신 분들이 잘못 들으면 되게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들의 관계는 그냥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고립돼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잘 사귄다고 했잖아요. 주변에 항상 사람으로 바글바글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 자체보다도 도구로서의 관계를 필요로 하니까 항상 주변에 사람을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친한 사람은 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눈치가 없거나 묻어내도 자기를 도구로 보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오래 유지할 사람은 없거든요. 어느 순간 상대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채고 떠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인간관계에 능숙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가까우면서 오래된 관계가 없어요. 가깝거나 오래되거나 동시에는 안 되고 한 가지씩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직 도구적인 관계 성향을 들키지 않은 사람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로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깝지 않은 관계로 가끔 친절한 모습만 보는 관계면 오래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가까우면서도 오래된 관계. 사연자님처럼 누군가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과정이면 이런 정도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동안 살면서 관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갔나를 한번 보시면 그것도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런 징후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정서적인 거리를 확보하셔서 자신을 보호하셔야겠어요.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요. 이런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로 관계를 해서 그래요.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행동을 목적을 위해서 실천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없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휩쓸리면 평범한 사람들은 다쳐요. 그리고 나를 도구로 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를 인격체로 보지 않아요. 친절하고 다정하게 나를 대해주는데도 그런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할수록 자존감이 말도 못하게 깎여나가요. 이런 건 회복도 참 느리거든요. 사연자님,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숙숙님들은 한 분 한 분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인생의 시간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관계에 대한 해답을 나누는 책, 남인숙의 어른 수업이 나왔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